선생님 지금 그러면요 고대 문명들은 그렇게 지금 살펴보면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선택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만약 멸망을 했다면 거기서는 어느 종교에서는 추수라고 그러죠. 추수를 하겠지만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인류 문명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됐지만 모든 인류 문명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건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가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배워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다라고는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몇 명이 될지 몇 명이 나고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끌고 간다고는 하진 않아요. 이 문명, 이 인류 자체가 모든 인류를 다 진화시키겠다 이런 식의 계획은 아닐 거라고요. 그 중에 되는 사람이 있고 사실 안 되는 게 더 많겠죠. 지금 인류가 몇 명인데 여기서 몇 명이 되겠어요. 또 된다고 할 때 어느 기준을 커트라인 어디 잡을 거예요. 그게 있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소수지. 소수. 더 많은 사람을 추수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누구의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일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소수의 몇 명이 그걸 더 많이 추수할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인류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예. 선생님, 그런데 어떤 존재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커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추수할 때가 오고 그러는 건가요? 그건 계획을 하면 돼요. 지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이후 문명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문명에서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을 쓰기가 참 어려운 개념, 어려운데 그때 성취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결국 그때도 더 많은 사람들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들 다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면 여기 있겠죠. 네, 그거는 그렇게 지구가 우선 지구는 기본적으로 일관적으로 흘러왔잖아요. 지구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구 안에 있으면 다시 지구 안에서 해결할 거예요.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해서 폭발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또 알 수 없죠. 이들이 다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갈 수 없을지는 또 그때 계획해 봐야 되겠지만 지구가 존재하는 한 지구 안에서 다시 돌고 또 다른 기회에 또 오고 또 오겠죠. 그 중간 갭이 길더라도 어쨌든 지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구가 멸망해도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능력이 있는 게 우선 기본 커트라인이 될 수 있으려나? 지구가 없어도 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화성계도 가든가 아니면 다른 태양계라도 넘어가든가 가면 되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가는 게.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는 길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우선 그러려면 있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 멸망해도 난 누구라고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 멸망할 때 영혼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영혼이라는 게 지구 영혼 조금 떼어낸 거잖아요. 지구가 없어지면 모태가 없어졌는데 지구가 어떻게 있을 거야? 네? 모태가 없어졌잖아요. 엄마하고 태초에 붙어 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연습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질문했던 그 과거의 의지가 나온다고 했다는 질문을 좀 이렇게 연맥락으로 해보면은 그 어떤 시대에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과거에 누구였고 또 과거에 누구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의 결정적인 맥락을 결정짓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같은 인물, 분명히 시대가 달라지면서 다른 인물인데 그게 사실은 같은 흐름의 그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걸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같은 인물 누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흐름이
그런 식의 흐름을 기본 이렇게 전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게 처음에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한 건데 다른 사람이 했는데 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같은 부분이 어디서 오는 거고 왜 그렇게 계속 같은 그렇게 의지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왜 같은 거냐고요? 전생은 다 가셔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과거 인물 누구 있다 했을 때 하는 업적 삶이 전혀 다른데 100% 다른데 이걸 같은 사람하고 했을 때 뭘 근거로 같은 거라고 하면 이제 뭐 전생에 같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건 그런 거고, 그 외에 전생에 같은 건데도 왜 삶이 다르냐, 그거는 좀 더 지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 말한 또 그거 비슷해요. 다와 이를 중간에서 어떤 가치관을 봤을 때 이게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다른 건데 전혀. 그래서 보면 내 눈으로는 분명히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대개의 업적 평가에서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식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생애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영웅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을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 생애에서는 역적이거나 나쁜 놈이거나 거기 내군노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거라고 제가 말해버리면 이게 같은 거라고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나라라고 하면 나라고 문명이 지나오는데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항상 같은 행위, 좋은 행위라고 좋은 행위만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 시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악이 필요하면 악을 하고 선이 필요하면 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같은 걸 한 것이 되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는 다른 걸 한 게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가 돼요. 어떤 가치관으로 평가하냐고. 그 부분에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그 당시 시대에 필요한 어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하나의 흐름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 네. 말이. 그 행했다는 건데, 근데 왜 그러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한 시대에 나와서 네가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지 왜 다시 하고 있는지 이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강요하지는 않아요. 하겠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설명하면 윤회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윤회를 제어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해서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불교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해서 윤회 벗어나는 거 모르겠냐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뭘 하냐면 여기 또 태어날 수 있네 이게. 여기 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걸 알아낸 거잖아요. 이런 지식을 배운다고요. 지식 전승이라는 게 있다고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냐고 따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누구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라고요. 사명이 천신이든 상제든 그 어떤 존재가 너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 하고 싶은 것을 시간에 건너뛰고 윤회를 건너뛰면서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누가 뭘 막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겠다는데. 오히려 고맙죠.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죠. 손드는 건데 당연히 시켜야지. 그렇게 되는 건데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해요. 누가 이렇게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게 먼저예요. 안 할 거예요? 본인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말 그대로 안 해요. 아무것도.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 뭐라 그랬구나. 아니, 내가 뭐라 그런다고 그때 바로 일어나가지고 딱 태어날게요. 안 한다고요. 버텨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렇게 되도록이면 안 나오고 싶어하는 존재들 이제 상위 그보다 좀 더 상위 있는 존재가 일부러 사람으로 강제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힘의 논리죠. 뭐 인간 세계라고 비교하면 그냥 나 이거 안 할 거라고 해서 남들이 놔둬요? 그래도 하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해요. 또 하기 싫은 건 나 하기 싫은데 서로 이런 식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이 있는 거라고 다. 없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때 필요한 그 일을 얘가 잘하는데 안 가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화나는 거잖아요. 뭐 안 그러면 다른 두 번째 수단, 세 번째 수단을 사용해야 되지만 최적화된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이 결국 이게 더 그렇잖아요. 더 그게 맞지 않나 세상에. 하겠다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근데 그 여기 잘 맞는 사람, 좀 덜 맞는 사람, 힘들게 이룰 수 있는 사람, 좀 쉽게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거랑 좀 원계적으로 제가 더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마구라고 하는 그 공사라는 래퍼들 마구라는 게 있는데 이 마구를 하는데 굳이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는 게 있고 굳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왜 하필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그런 네, 사람을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특성화된 게 있어서 그래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천신이 있다고 하면 그게 좀 레벨이 있으면 문제는 그들은 좀 더 범위가 넓어요. 넓게 보고 좀 모호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또 현실의 지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본 패턴이 비슷하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그 패턴이 비슷하다고. 어차피 똑같다고. 1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이해 못하겠냐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지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인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떠하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대충 알아요. 자세하게는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1000년 전에 그 신들은 민주주의를 뭔지 몰라요. 근데 설명하면 이해해요. 왜? 인간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걸 아는 만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실질적인 세상의 흐름을 여기 지금 현상계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렌즈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는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인류의 전체적인 목적과 또 부분적인 목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것도 있고 그래요. 서로 역할 분담이 있어요. 등급 위아래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에요. 더 낮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존재가 자기가 어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천신이라는 지식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 현실 여기 이쪽 현상계에 연관해서 그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지식적인 개념의 힘이 이 현상계랑 맞물려야 되는데 그 맞물리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일종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네, 현실과 링크돼야 돼요. 드라이브 걸어야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메타라니까요. 신으로 올라갈수록 메타가 된 거예요. 현실과 맞는 것도 되고 안 맞는 것도 돼요. 어셈블러하고 C 오너 차이라니까요. 여기가 어셈블러예요. 기계를 다루는 건 우리들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명령 내리는 건 C 오너예요.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이 수도한다라는 게 자기가 그 C 오너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자기가 획득할 건지 안 획득할 건지 좀 거기와 연결할 수 있냐 없냐가 되고 그러니까 C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어셈블러가 될 수 있는 이 유격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C 오너 혼자만으로는 또 안 되거든요. 어셈블러하고 서로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지랄하고 다 한다고 해봐 의미가 없어요. 현실을 위한 천신, 이게 일종의 그쪽 세계예요. 현실이 없으면 거기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일종의 그게 사실상 저쪽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저쪽 세계랑 이쪽 세계는
사실 분리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관점의 차이도 일종의 같은 똑같은 공간의 앞뒷면 중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네, 밀접하죠. 얼마나 밀접하냐면 내 안에 영혼 있고 육체 있고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분리하세요? 분리 안 돼요. 영혼 따로 존재하고 육체가 따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죽으면 영혼 나가서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천년을 건너뛴 영혼 와가지고 천년 동안 뭐 했냐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뭐 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이쪽 생에서 60년 살았잖아요. 근데 전에 이런 데 했잖아요. 이 생에서 60년 살았어요. 근데 저쪽 생에서 10,000년을 살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더 오래 산 거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10,000년 살 저쪽 세계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없다니까요. 이건 무의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하신 얘기들 중에 사람의 전쟁을 볼 때 사후에 어떻게 있었는지 보는 게 아니라 전쟁에 뭘 했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었는지 그걸 네, 의도 파악이에요.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죠. 넌 뭐 하다 왔어요? 간단해요. 인간의 삶을 그렇게 한두 마디로 해버리면 상당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그 삶이 부모 때문에 힘들고 성장 과정이 힘든 애인에 헤어지는 거 자식 때문에 생기는 고통 이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후려치잖아요. 너 뭐 하려고 했다고. 그 뭐 하려고 했냐면 그냥 네 친구 서포트 잠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태어났다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남의 인생을 위해서 잠깐 태어난 사람들. 근데 이 잠깐의 인생에 많은 것이 있어요. 부모 있고 가족 있고 처자식 있고 또 경제활동 해야 되고 사회활동 해야 돼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그냥 친구 한 번에 잠깐의 서포트를 위해서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거 다 의미 없냐고요? 아니요. 의미 있어요. 이걸 다음 생에 다음에 결국 이것이 모여서 또 다른 자기 삶의 목적이 돼버려요. 이것이. 예? 주가 부가 되고 부가 다시 주가 되고 주가 부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닌데 다음 생에 그것 때문에 태어나게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천신이나 저쪽 세계의 사람들을 또 따라보고 인간 세계를 따라보고 이런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니까요. 원래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일 다 저쪽 세계에서 관계된 그 어떤 일과 관계돼요. 인간들만의 이유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없어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같이 연결된 그 사건과 사고들이에요. 행동들이고 변화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먼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으로서는 신들을 이후에 문명이 어느 정도 진화된 이후에 형성된 신들 체계인 거지 거기가 먼저 있고 하진 않았어요. 원래는 지구 만들거나 뭐 태양 은하계 만드는 거야 이제 우리반 다른 존재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문명에서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인간까지 오고 인간 이후에 인간의 지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그 지식을 성취한 자들이 그쪽 세계에도 여기와 같이 하려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형성된 존재들이지 거기가 먼저 있어가지고 이쪽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인도 몇몇 나라 외에는 신이나 그런 체계 자체가 없다고요. 사후 체계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어요. 없는 이유는 그런 존재들이 없어요. 이걸 만들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존재들이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간 결국에 그게 이쪽 현실을 보고 그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믿으시거든요. 응.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니까요. 목적이 여기라니까요. 신들이 지랄지랄 하는 이유는 여기에 그 무엇을 위해서잖아요. 이건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를 위해서. 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가짜예요. 그런 신들은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인간 세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너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뭔데 그딴 소리 하냐고. 그럴 수가 없어요. 목적이, 동기가, 신의 동기가 이 인간 세계예요. 마지막 주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지만 여쭤볼게요. 네. 예전에 주나라랑 임나라 예전에 설명하신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몇 번 해봤는데 주나라의 거기 사조가 강피공이고 임나라의 사조가 문태사라고 하는데
이 중국 역사를 보면은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명히 이 문태사랑 강태공이랑 둘이 붙었다는 얘기의 맥락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책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맥락의 내용이 있는데 그럼 상당히 이게 교류적인 개념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 책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같은 사람 아닌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 강태공이 문태사 적수가 되지 못해요. 적수가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둘이 싸운 거거나 아니면 그 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처럼 나오겠지만 그건 역사 평가가 그런 거고 그건 두 나라가 승리한 이후에 자기네들이 잘난 사람 몇 명 부각시키는 거에 중에 한 명인 거고 엄밀히 따지면 적수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진 건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능력을 따지면 적수는 되지 않아요. 문태사가 우리나라에서 숭배하는 구천응왕 내성 보화천전인데 아깝죠? 안타깝죠? 징계. 역사적으로 징계.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나라가 중국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진시황 이전에 중국 역사는 중국 게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미 기본 프레임을 그렇게 짜놓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놓고 네, 사마천 이후에 그런 식으로 역사를 짰죠. 그래서 그건 사마천이 위대한 놈이죠. 그런 목적 하에 역사를 썼으니까 대단한 건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이 어떠냐 사실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아무튼 승자의 입장에서 쓴 역사책은 승자를 위한 거겠죠. 그러면 문태사가 결과적으로 진 건데 그러면 그게 강태공 돕는 그 문제들이 네, 엄밀히 따지면 왜 졌냐고 막 물어보면 결국은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주나라를 도우는 뒤에 존재들이 생각보다 강대한 놈들이 또 따로 있기도 해요. 논리를 붙여서 이제 결국은 더 엄밀하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계제 싸움이에요. 더 높은 계제가 있냐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계제 하나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잔인하거나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라도 높은 계제가 있는 나라가 이겨요. 계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그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보라고 가보라고 계제 하나로 인한 그 굴욕을 한번 느껴보라고 계제 하나 부족하면 해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그 억울함을 한번 당해봐야 돼요. 뭐 또 있어요? 이게 또 시대가 이렇게 있으면 또 시대의 준비성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계제자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이제 이번 생에 가지게 될 계제가 뭐 정해진다거나 이번 생에 예를 들어서 본 계제는 더 높은데 이번 생에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계제는 상당히 좀 낮게 그 정도밖에 사용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계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겠다는 일이 더 중요해요. 뭘 위해서 태어나냐는 그 뭘 위하는 부분이요. 그 하겠다는 그 목적에 맞는 계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처음 수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생애를 통틀어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계제 얻고 수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고단자 이상이거나 어느 정도 수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할 거냐가 중요해요. 뭘 할 거냐에 따라서 계제는 주어져요. 막 주는 게 아니라 계제를 얻어가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과 밀접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제가 목적인 사람은 이제 하는 사람들인 거고 계제가 목적이 아닌 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에 어느 정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상황 설정을 하고 나온다고 볼 수 있군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계획해요.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 밑에 그러니까 부모를 누구 정하고 가족 구성 어떻게 하고 몇 살에 누구 만나서 수련하고 또 어떤 과정의 수련 어떤 지식의 수련 그리고 누구하고 수련하고 누구 만나서 어떤 일 벌어지고 누구 만나게 되고 어디서 만나게 되고 몇 살에 만나고 다 돼요. 생각보다 많이 정해요. 나중에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술 짜고 치는 기술을 예전에 썼잖아요. 이게 짜고 치는 거라고 다. 그리고 어디까지 짤 수 있느냐가 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짠 거 가지고 짠 만큼 되냐 이것도 있어요. 짠 만큼 하게 만들어지는 게 개인의 능력이에요. 또 연합하는 거고 또 하는 거고 경쟁이에요. 그것도 설정한 만큼 되지 않아요. 설정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신춘 안에서는 그 짜놓은 대로 하고 싶어서 자꾸 인생을 그런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그냥 흐름을 계속 네.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아까 그 주나라랑 은나라 설명했는데 주나라가 이제 중국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 네. 그 선생님이 쓰는 그 책의 그 맥락대로라면은 은나라랑 주나라라는 결국에는 어떤 지도자의 교체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국가 개념이나 적통 개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몬테사의 적통의 개념을 강태공이 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식의 개념 없다고요. 그걸 만든 거예요. 뭐 누가 누굴 잊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그 후대에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건 중국인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애초에 그런 개념 없어요. 그냥 존재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던히 자기가 본 흐름대로 그냥 일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름대로 생각은 있어요.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졌죠. 그러니까 이후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갈라질 것이고 이렇게 대충 될 거라는 건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될 거 뻔한데 왜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문태사나 그 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은나라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싸웠고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건 그만큼 그쪽에 원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조금 더 도와줬거나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이길 수 있는 건데 안 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은나라 편을 안 들어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대세는 이미 그렇게 돼 있다. 나중에 큰 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맞이하기 싫은 흐름에 대해서 정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건 있고 다음 대사가 될 때 하면 되지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대세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대세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는 대사도 만들려고요. 누군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꼭 진다고 생각하면서 하냐고요. 대세 바꾸는데 대세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대세를 이용하는 항목도 있어요. 일종의 의미를 만들고 싶은 그게 지금 앞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기획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일종의 그 운의 그 중심이 이게 그 일종의 그 선이 있거든요. 이 중심의 국가가 이 후리를 지배할 거라는 것이 대충 있는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한국이냐 중국이냐 그거는 이 땅을 차지한 나라예요.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후 될 거다가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한 나라가 될 거라고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한 거라고요. 오랫동안 수천 년을 가서 여기 민족을 지우려고 하는 이유가 나라가 정해진 게 아니라 땅이 정해진 거라서 그래요. 그 땅만 가지고 있으면 이후에 자기 문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세 정해질 때 그 대세가 뭐냐를 정확히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중국이 대세가 됐다고 말하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를 차지한 자가 될 거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차지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또 따지면 또 그래요. 그렇게 한데 우리가 차지하게 되지 않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존재가 종족이 우리식 이종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우리 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이게 종족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일종의 사상체계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사상을 바꾸면 된다고. 이건 어렵나 점점?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얼마나 아느냐, 어디까지 알아내느냐는 거고 뭘 이해하느냐 같아요. 문명이 정해진다 그러는데 정해지는 건 맞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디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약간의 좀 속임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법론일 수도 있고 약간의 변칙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가지 않아요. 정해지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응? 정해지는 방법을 알아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결국엔 이게 정해져 있는 숙명보다도 이제 지금 당장 이 숙명을 건드려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해했을 텐데. 네. 숙명을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요. 고맙습니다. 예.